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9월 6일 새벽 1시가 다 돼가는데요. 심야방송 한 편만 하고 여러분들께서 좀 쭉 주무시고 저도 좀 잠을 자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태풍이 북상하고 있어서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은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철야 비상 근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비상 근무 시간 중에요. 지금 한덕수 총리로부터 관련 대책을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피해로 인한 구조가 있을 경우에는 소방, 그다음에 해경, 지자체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보고를 받고 즉시 국방부 장관하고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요. 경찰과 그리고 군이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인력은 사태 발생 시 즉각적으로 투입하라. 이런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경은요. 위험지역 국민의 사전 대비를 지원하고 태풍 이후에는 응급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강인선 대변인이 추가적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요. 군경의 신속한 재난 현장 투입은 어제 대통령께서 이 관련 점검회의할 때 지시한 내용인데 오늘 추가로 강조해서 지시한 것이다. 새로운 지시가 아니고요. 이 군경의 가용 인원을 전적으로 다 투입하라. 이 얘기는 어제도 했고 오늘 또다시 강조 지시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잘못하면 그걸 이제 다 지시하나 또 이렇게 또 야당에서 시비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강인선 대변인이 추가적인 의미 부여를 하고 나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우리 국민의힘에 지금 이준석이가요. 계속해서 지금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언론 출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본인은 책이나 좀 쓰겠다. 그랬는데요. 이제 다시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을 해서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 윤핵관이 분화하고 있다. 그래서 신윤핵관에 누가 해당되느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신윤핵관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당이 창당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추측보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신윤핵관의 핵심은 누구냐? 사선의 윤상현 의원을 지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 출범하는 비대위의 대선은요. 성명불상자다. 이런 이름을 걸어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요. 윤핵관을 대체하기 위해서 초재선 의원들을 신윤핵관으로 보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재선은 사실상 이제 군에 비교하면 병력 수준이고요. 결국 중간급 지휘관이 있으려면 3, 4순급 정도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신윤핵관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초재선은요. 그냥 뭐 이 사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윤핵관 하면 이 윤핵관의 개념을 갖다가 지금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보느냐. 일단 지휘관급으로 보는 것이 윤핵관이에요. 신윤핵관이든 아니든 간에. 그리고 그 윤핵관 밑에 이 병들이 있다 이겁니다. 초재선 병들이. 이런 지금 프레임 구조를 지금 염두에 두고서 윤핵관과 신윤핵관의 개념을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누구냐? 최근 언론 노출이 잦은 중진 의원인데 그분을 지목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요. 원내에서 친박 중에서 전략적인 행동력과 그리고 전략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윤상현밖에 없다. 그러면서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 두 가지 측면은 전략적 능력과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이를 성취하는 행동력.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마 그 점에 대해서 착안을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다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 의원에 대해서는요. 장점 위주로 본인이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단점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윤 의원이 공간을 갖기에는 지금 원내 친박계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따라서 그 세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윤 의원이 신윤핵관으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면 같이 보조를 받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정도 덩어리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요. 지금 윤상현 의원의 장점이라는 것은 이 탁월한 전략적 마인드. 그리고 이 전략적 마인드가 있고 그 전략을 실행해 올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는데 단점 얘기를 본인은 안 했어요. 그러면서 뭐냐. 새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즉 윤상현 의원을 떠받쳐 줄 수 있는 병들이 많아야 되는데 과연 그 병들이 현재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병들을 갖다가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거를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사실상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 과연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이준석이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요.
정말 탁월한 이 전략적 마인드도 갖고 있고 또 탁월한 행동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소속으로 2번씩이나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리더십이 없을 수 있다. 사람을 조직화시키는 능력이 좀 약하다. 결국 이준석이가 그걸 비판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예. 왜냐면 이미 지금 윤상현 의원도요 당권 도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권성동은 물러나라. 그렇지만은 이준석은 징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신윤핵관의 리더급으로 그 최고의 장수는 아니고요. 그 밑에 중간급 관리를 보는 거예요. 그 위에 장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직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대위원장이 정말 누군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아닐 텐데 아마도 가처분을 늦춰주고 누군지 밝히지 않는 것 같이다. 즉 가처분을 늦춰보고자 누군지 적어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벌써 발표하면 얼마나 지금 이준석이가 지금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최대 한도로 추석 직전에 밝히겠다. 그래서 이준석에게 말하자면 먹잇감을 주지 않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새 비대위와 관련해서 대리인단과 상의해 보니까 성명불상자를 한번 걸어볼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예고적 가처분인데 성명불상자로 가처분을 걸면 당이 완전히 희화될 것이다. 김종인, 김병준, 박근혜 비대위를 다 해봤지만은 당에 위기 상황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라면 돌파할 수 있다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비대위를 추진하는 것이지 이름을 빼놓고 우선 비대위로 가고 보자. 이름은 나중에 알려준다. 이거는 웃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 될 것 같냐라고 하는 CBS 방송에서의 질문에 관해서는요. 5선급 의원이나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분 중에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치적으로 괴롭히고 있지 않느냐. 결국 주호영 의원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불법적인 비대위니까 별로 관심이 없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이준석을 향해서 자중자애하라 이런 경고문을 내놨어요. 이거를 바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저를 빼고 다른 분들이 자중자애하라. 여기까지 자중자애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중자애할 분은 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설화를 일으키고 갑자기 핸드폰 사진 찍히고 이런 분 아니냐. 즉 권성동 당신이 자중자애하라 이렇게 직격탄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한테 자중자애하라고 지적하기 전부터 본인부터 자중자애를 해야 한다. 그리고요. 그러면서요. 왕따 피해자 학생을 따돌린 다음 할 수 있는 가장 가학적인 표현이 너는 왕따 당할 만한 짓을 했으니 왕따 당한 거야 라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린치 즉 집단 구타를 한 다음에 이준석 인성을 봐라. 왜 이준석 편에 옆에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느냐 라고 비판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전히 이 입장과 관련해서도요. 지금 권성동 의원을 지켜가고 있고 권성동 지금 의원은 대행은 국민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원이 어떻게 생각할지 심사숙고해서 자중자애하라.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총을 난사듯이 공격하는 그런 태도야말로 결국 부메랑이 돼서 이준석한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바로 맞받아친 거예요. 이준석이가. 자,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자중자애하라고 공개적인 경고를 한 것은 지금 대구가 축비를 들어달라, 높이 들어달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대구가 정치판을 바꿔달라 이렇게 하는 입장문을 어제 내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권성동 의원이 직격탄을 달린 것이고요.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성일종 의원도 이준석도 본인도 성찰하면서 50% 정도를 질 줄 알아야 큰 정치를 할 수 있다. 본질적인 문제는 또 본인한테 시작된 거지 않나.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한 문제점부터 나왔다. 그래서 말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현직이든 전직이든 간에 여권에 책임지고 있었던 당대표가 할 일이다. 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허은하 의원의 경우에는 수석 대변인을 누가 시켜줬어요? 이준석이가 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준석의 추가 징계 가능성에 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추가 징계가 되지 않아야만 정상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대통령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지율이 낮은 걸 보면서 거론하면서 국민의 눈높이 민심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장기할 뿐이고 그 알을 두시는 분들은 결국 국민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읽어라. 이런 압박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신윤계의 리더급, 지금 윤상현 의원이다. 이렇게 이준석이는 밝히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신윤핵관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 그 다음에는 박성민 의원, 그 다음에 서일준과 정정식, 그 다음에 정동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신윤핵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박수영은요, 이번 1차 비대위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연반장을 주도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이 박성민 울산 중군대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달 30일 날 새 비대위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박수 의결로 밀어붙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일주는 비서실장을 겸임했고, 그리고 재선의 정점식 의원은 비대위에 반대하는 중진을 향해서 대안 없이 당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초재선의 성명을 주도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전국의 부위원장인 정동만 의원은 서병수 의원의 의장직 사퇴 이후에 새로운 비대위 전환을 위해서 당헌 개정 절차를 주도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불경 초재선 그룹의 움직임에는 윤심이 담겼다라는 지금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겉으로는 당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은요, 지난달 30일에 새 비대위 추진을 위한 의총 과정에서 일부 초재선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비대위 전환을 독려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채널A는 지난 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일부 여당 의원들한테 초선 의원들이 좀 더 세게 가야 한다. 초선 의원이라고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못한다는 당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채널A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새 판짜기가 이루어지면은 불경 초재선의 입김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고요. 자, 초재선이 얼마냐? 국민의힘이 115명인데 84명, 즉 73%를 차지하고 초선 63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이 절반을 넘는데 이게 초선이요. 그러니까 63명이기 때문에 절반은 없잖아요. 115명에. 그런데 불경 초선은 16명이나 돼요. 그래서 25%에 달한다. 자, 그만큼 이제 초재선 의원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머릿수가 많으니까.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지금 여당에서 혁신의 최재형 위원장인데요. 최재형 위원장은 시종일관 이준석을 지금 끼고 도는 입장문을 내놔서 지금 그 초지일관 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열렸던 전체 회의에서 말이죠. 혁신의 전체 회의에서 1호 혁신안은 공천할 때 공관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자격 여부 심사는 윤리위로 넘기는 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요. PPAT 시험, 즉 공직 후보자 자격평가 시험을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으로까지 확대하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서 찬반 토론을 했는데 반대 토론이 상당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오늘 채택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비대위 의원들은 전원 다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비대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채택한다? 이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이런 시험을 보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 피선거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다. 어느 나라도 이런 것을 채택한 나라가 없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난번에 1차 혁신의 활적에도 이재명이하고 사전에 만나서 혁신안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혁신안, 즉 PPAT 시험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최재형 위원장이 이준석과 사전 오늘 그러니까 2차 회의에 올리기 전에 조율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지금 저는 궁금한데요. 틀림없이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PPAT야말로 얼마나 이준석이가 지금 공을 들이는 작업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 당시 혁신을 구성한다고 할 때 당내 반발이 상당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이 혁신위의 김종혁 대변인요, 무려 장장 오늘 회의를 3시간 정도 했는데 발표할 내용이 없다라고 밝히고, 오늘 비대위원들이 다 사퇴했고 새로운 당 지도가 곧 만들어질 테니
저희가 혁신한 안들을 막 던져놓는 것은 새로운 당 지도부에 부담을 드린 것 같다. 그래서 추석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비대위가 만들어지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요, 혁신위가 활동을 계속하는 데 대한 불만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요,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이 팀인데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는 정상적인 지도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김기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요, 당 비대위와 혁신위가 병립하는 현실은 이상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지금 최재형과 조혜진이 아주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내 분위기는요,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앞두고 혁신 활동은 점차 위축될 것이다. 그리고 혁신의 활동에 지금 다들 큰 관심이 없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특별히 파급력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분위기가 상당하다라고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신평 변호사, 흔히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준석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상당히 우회적으로 반어법을 이용해서 비아냥을 통해서. 그래서 이준석을 갖다가 시대의 싸움꾼이다. 그리고 정치적 박해임의 프레임을 엄청나게 잘 구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태풍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구 향방이 태풍 못지않게 불길하고 현란한 싸움의 기술 자체만을 두고 본다면 이준석을 칭찬해주고 싶은데 해방 이후 정치인들 중에서 이 점에서 견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정도로까지 지금 이준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야당은 지금 공세의 칼이 굉장히 강한데 대응 강도가 상당히 세져가고 있는데, 즉 대형 태풍으로 발달한 느낌인데 비해서 여당은 지금 굉장히 무기력하고 눈동자가 다 풀려 있다. 정말로 역설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든다. 이렇게 현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조금 흡족지 않더라도 국힘당을 가능한 한 살려나가야 된다. 왜냐면은요,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국힘당이 탈당, 그에 이은 새로운 여당의 결성, 이런 거를 지금 그리고 있는데, 여기 해봐야 민주당 일부가 합세할 수 있는데 경청 돈지할 만한 정치적인 격변이 아닌 한 그 수는 결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지금보다 더 쪼그라든 여당으로는 국정 운영에 동력을 만들어내기 힘들고 확실한 정계 개편은 그만큼 우연성이 크다. 작은 범위의 정계 개편만이 여권에 남겨진 현실적 선택지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일각에서 친윤을 중심으로 한 당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안 된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더 심한 태풍을 이겨낼 준비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비대위원장 선임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발표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거 걱정이다. 그러면서 고작 지난번 비대위원회의 재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불어오는 태풍에 등을 돌린 채 태풍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무기력하게 중얼거린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태풍 흰남노가 어떤 파괴적 결과를 낳을지 정계 불어오는 태풍이 어떤 이합 집산의 양상을 남기면서 새로운 창조의 이정표를 제시할 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이를 이겨내야 한다. 생존이냐 아니냐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싸가 나간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이제 전 의원이 지금 이준석을 신랄하게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판단마저 무시하는 대구 국회의원들을 꾸짖어 달라. 이준석이 대구에서 또 헛소리하네요. 대구 시민들은 이준석한테 정뗀 지 오래됐는데 현타 안 오나 보네. 조기침에 자기 정치는 강자한테는 강하고 약자한테는 약하다. 그래서 문재인한테 90도 폴더 인사. 이준석 정치는 강약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출신을 배신하는 정치죠. 레닌이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계급을 배신한다고 그랬었죠. 가처분 신청 취지를 변경한다고? 이준석 실컷 해봐라. 이준석 증거 빼봐. 성상납수수, 은폐 교사의 위계에 의한 뇌물수수 피의자인데 그 흔한 참고인도 아닌 피의자 이준석. 경찰에 불려가서 애니타임 구속될 수도 있는 처지라는 것 알고 있는지. 헛소리 때려치우고 코인파리로 샀다는 아파트 팔아서 허접한
김아무개 변호사 말고 대형 노폼으로 달려가야 한다. 예. 그러면서 저 좀 살려주세요. 마스크로 눈물 닦이며 읍수하는 게 급한 처지인데, 근데 문제는 돈을 싸들고 가도 아무도 안 맡을 게 분명하다. 변호사들 최고 기피 인물이 프로 고소로거든요. 프로 고소로.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가 가처분 신청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프로 고소꾼이다 이겁니다. 윤내한 남편 김삼석도 이준석도 히히 똑같은 몹쓸 종자 프로 고소로네요. 아, 신나게 비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영작 말고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 오늘 광주 KBC 방송에 출연했어요. 매우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좀 길게 인터뷰는 안 했는데, 한 10여 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혼동 상태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대안으로 비대위 아니면 최고위 이런 설들이 있는데 어느 입장이냐? 그러니까 송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어디가 있을까요? 자, 이거를 소신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몰라서 그럴까요? 자, 여기에 가지고 지금 현재 당권 주자들마다 입장이 달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방송 주 오디언스, 즉 시청자들이 어디겠습니까? 호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은 호남으로부터 역선택을 받고 있어요. 그 이준석은 지금 뭡니까? 비대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최고위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위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니 그렇고, 그렇다고 비대위로 가자고 하니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 그리고 100일 동안의 국정과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되고 국정 동력이 완전히 떨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 새로운 비대위냐 최고위냐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현명하게 총의가 모여서 해결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사법적 리스크까지 지금 있으니까 사실 당의 뜻대로 되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법의 정치화, 이거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이거와 관해서는요, 바로 가처분 신청 법원에서 한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자, 그야말로 가처분 신청은 그렇게 오래 끌어서 결정하지 않고 즉시 해주는 결정인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굉장히 깜짝 놀랐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지금이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이 판단을 가지고 그랬는데, 법원의 판단 내용이 뭡니까?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한 법원의 판단은 정치 판단인데, 이게 사법 판단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법이 스스로 자제하는 정치 영역에까지 들어오는 거, 이거는 옳지 않다. 예. 그래서 이번 판단이야말로, 법원의 판단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얼마 전에 퇴임한 김재영 대법관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사법의 영역이 아닌 정치 영역을 가지고 요새 법원이 많이 노크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노크 자체가 우리도 잘못됐지만은 그 노크에 대해서 사법이 지극히 정치적인 영역에 들어온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는, 자, 지금 KBC에서는요,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나오는 지지도를 보면 나경원 의원이 1등을 하고 있는데 다 자기의 출마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서울에 있는 방송 출연에서 했을 때보다도 본인의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은 고민을 안 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직 고민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전당대회를 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을 앞당겨서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거는 저도 이제 선거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됐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을 좀 더 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영작 교수는 이 DJ의 처조카라고 하던가요? 예. 아주 과거에 이 방송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자, 이영작 칼럼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재명이가 지금 김대중 정치를 계속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자, 그래서 이 비판문의 내용을 보면요, 말하자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는 무조건 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그게 DJ의 정신인데 이재명의 그 당 대표의 경우에는 DJ 정신을 따르겠다고 해놓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윤석열 정부하고 각을 세우니까 이거는 DJ 정신을 따른다고 볼 수 없다. 국민에 대해서 이재명은 대표는 거짓말하고 있다. 예, 이런 요지의 칼럼입니다. 짤막한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회의실에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가 선명하게 눈에 띄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한다. 이걸 가지고 이거는 김대중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공권력을 굉장히 존중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좀 서경훈 의원이 과거에 1989년도에 6월에 북한에 가는 바람에 그야말로 북풍이 살벌하게 불을 텐데,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경찰에서 또 김대중 대통령도 불러서 24시간 밤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8월 29일 날 1989년도 불구속 기소됐고, 그리고요, 서경원 의원은 나중에 간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권의 검찰은 2년 후에 김대중 총재를 김대중 총재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였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김대중 씨 운운하는 것은 김대중과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다. 김대중은 민주주의적으로 선출된 노태우 정권의 공권력을 존중하였다. 그래서 가서 24시간 조사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겠다면 윤석열 정권의 공권력을 존중하고 검찰 소환에 응하여 자신에 대한 혐의를 밟고 있어야 한다. 과연 이재명에게 그런 용기와 배짱이 있을까?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에게 굉장히 망신스러운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오늘 이재명 당대표 아니에요. 오늘 최고위에서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를요, 대표가 지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장을 딱 방맹이를 다 두들겼어요. 그런데 이 박성준 대변인이 박구용 교수가 고심 끝에 수락할 의사를 보였지만 끝내 사양 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박 교수의 의견을 존중해 수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이 박 교수는 국립대 교수로서 특정 정당의 최고위원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학생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는 주의 반려가 있어서 정중히 사양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에서는 이 박 교수가 언론 칼럼도 많이 쓰고 시민활동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래서 최고위원으로 지명직으로 인선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요,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박구영 교수는요, 전남대 철학과 그리고 독일 비르츠부르크 대학에서 졸업했고 2004년도부터 전남대 교수로 임명돼 왔고요. 그리고 5.18 기념대상 기획위원장,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연구본부장을 역임했고 시민자유대학을 만들어서 인문학 강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광주를 찾았을 때는요, 타운홀 미팅을 할 때 사회를 맡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친민주당 활동을 해온 사람이 느닷없이 임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왜? 이재명이 영창 갈 게 뻔하니까. 이거 이재명 영창 가면 다 끝나는 건데, 이 구속될 가능성을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이재명과는 일단 선을 좀 그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재명에게 제1호 인사인데 그만큼 망신살이 이재명한테 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